핵관이라는 말을 안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감정 상태잖아요. 김성태 전 의원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건데 전혀 지금 당 안에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로는 당에 무슨 개판이 핵관이 이런 게 없다. 모두가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김성태 전 의원이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기 쉽지 않을걸요. 그 정도 세는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나한테 다른 기회를 또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김성태 전 의원인데 오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막 쏟아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앞서서는 어제 공천 배제를 당했거든요. 근데 얘기 중에 핵관 탓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요. 자, 오늘 김성태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당은 또다시 저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이들 핵관들은 김성태를 견제해 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여기에서 물러나지만 결탄코 싸울 것입니다. 이 정권이 어떻게 세운 정권인데 핵관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 사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박성민 의원을 비롯한 대통령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선 부도를 만들고 또 지역 공천까지 자신들이 설계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인사라고 공간에 들어가 있는 한 인사가 특별 사면된 사람도 원천 배제되어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해서 공관위에 들어간 핵관이라면 혹시 이철규 의원 말씀하시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이제 공천 배제에 대해서 이거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특정 인물을 2명을 딱 지목한 셈이 됐어요. 자, 그럼 그분들 반응이 좀 올라왔는데 우선 첫 번째 화면에 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다. 제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철규 의원도 반응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보니까 아니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한 건데 무슨 소리입니까? 기준에 따라서. 서운하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기준에 따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도 했냐면요. 아니 당의 중진이셨는데 하실 말과 못 하실 말 좀 가려셔야죠. 김성태 책임있는 위치 할 말 못 할 말 가려야 한다. 이렇게까지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천은 당이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나요? 자, 유주석 대변인께서 뭔가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공천 배제에 발만하면서 여러 가지 막 비판하는데 특정 의원을 딱 지목을 하면서 핵관 탓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핵관 논란이 다시 등장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김성태 전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예. 다시 권토중래를 꿈꾸고 아까 기자회견에 보면 표정이나 말에 묻어납니다 지금요. 다시 당협위원장까지 맡아서 선거운동을 쭉 하셨던 분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은 공관위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총선 기획단이라는 그 조직에서 기준을 만든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 당의 총선기획단은 이만희 전 사무총장이 단장이었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조직이에요. 예. 거기서 만든 기준에 의거해서 이번에 총선 공천 신청을 한 분들을 그 기준에 대입을 해서 거기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분들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대입을 한 겁니다. 기준에 맞춰서 딱 적용한 것뿐이다. 예. 그래서 그 기준을 뭐 특정 어느 의원 아까 말씀하셨죠. 반응 나온 그 두 분이 관여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기준을 고쳤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핵관이 다시 등장한 거는 뭐니까 표현이 그러니까 핵관이 등장했다는 게 정확한 게 핵관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 핵관이라는 단어가 참 이 귀에 잘 감기잖아요. 네. 그래서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핵관이라는 말을 안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감정 상태잖아요. 김성태 전 의원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건데 전혀 지금 당 안에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로는 당에 무슨 개판이 핵관이 이런 게 없다. 모두가 기준에 따라서 지금 공천 앞에 아무도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전합니다. 김성태 전 의원 하면 과거에 단식했던 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좀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를 빼는 거예요? 자, 머리부터 나갈게요. 머리부터. 머리 조심하세요. 수익 많고 이제 그만해. 좀 해줘. 신고를 지켜. 과거에 또 저런 일이 또 기억이 나네요. 보니까. 김성환 평론가. 지금 화면에 나왔던 단식 저 장면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만약에 김성태 지금 전 의원은 뭔가 당의 판단 기다려보겠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뭔가 통보를 한 셈인데 네. 이러다가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든가 아니면 신당으로 가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신당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예. 무소속 출마는 가능성 선택 지위에 올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역구이기도 했고요. 예. 거기에 지역세를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중진급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무소속 출마가 되면 여당 내상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보셨잖아요. 17%포인트로 거의 참패를 당했어요. 국민의힘이.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찌 보면 한강벨트 얘기 많이 나오지만 예. 요즘은 강서도 한강벨트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한강벨트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뭔가 국민의힘이 여기서 의석을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김성태 전 의원이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기 쉽지 않을걸요. 그 정도 세는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나한테 다른 기회를 또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다른 기회. 네. 다른 거 여러 가지 다른 기회가 곳, 있을 수 있겠죠. 다른 곳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오.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아까 이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좀 잘 납득이 안 됐던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면을 받았잖아요. 예. 특사를 받았고요. 그게 이제 채용 비리와 특사 두 가지가 기준에 어떤 거에 걸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그 기준이라면 이번에 설특사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공천 신청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다 중범죄자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특사 받기도 전에 공천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알고 마치. 그런데 그 사람 공천 배제하겠다고 아예 공천 신청을 안 받아줘야 되는 건데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 입장에서는 나도 특별사면 받았는데 저쪽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 윤석 대변인께 조금 더 한 1분 드릴게요. 공천 신청은요 저희가 막지는 않아요. 서류가 되면 받는 겁니다. 예. 이분이 사면 복권 대상인지 지금 무슨 상태인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접수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 알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면 복권 될 수도 있으니까 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면 복권 내는 게 그냥 네. 사면 복권 아무나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 사면 복권 해줄 것 같다고 하는 감으로 어떻게 공천 신청을 냅니까?